자, 364페이지 등기 분류. 등기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했던 것은 그냥 강의 한번 들으시고 말고요. 복습을 하시려면은 지금 오늘 설명하는,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보시라는 거죠.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록사항. 자,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기록사항이라기보다는 어떤 말을 더 많이 쓴다? 등기사항을 많이 써요. 등기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하고 법적 무엇? 이 법적 권리 관계를 이제 기록하는데 이 부동산의 표시는요.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표제부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죠. 표제부에다 기록을 하고 법적 권리관계에는 갑구에다가는 무엇을 기록을 하고, 갑구에다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에다가는 무엇을 기록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분류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등기 대상에 따른 분류. 자, 등기 무엇에 따른 분류? 대상에 따른 분류. 첫 번째, 등기 대상에 따라서는 표제부에 등기하고, 갑구와 무엇이다? 갑구와 을구의 등기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갑구와 을구의 등기로 나눠지는데, 자,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 즉 토지와 무엇이다?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표제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보자고요. 표제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가 이제 그려볼게요. 집에 가서 오늘 숙제 표제부 그려볼 것.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그려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니까 뭐를 기록하냐면은 무엇을 기록하냐면 토지의 표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여기는 표시번호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접수 이렇게 써 있어요. 접수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쓰냐면은 토지의 표시를 씁니다. 자, 우리가 지적에서 토지의 표시란 무엇이다?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을 이렇게 쓰는 거야. 요게 토지 등기 기록의 무엇이다?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제부. 그러면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는, 여기 표제부는 그러면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랑 어떨까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토지 등기 기록에는 토지의 표시를 썼으니까 여기다가는 뭐를 써줘야 돼? 토지 표시가 아닌 무엇을 써줘야 된다? 건물의 표시를 써줘야 돼요. 자, 건물의 표시 이렇게 해서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얘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는 뭐를 쓰냐면은 표시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접수를 쓰고, 소재 지번,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을 쓰는 겁니다. 건물의 내역을 쓰고,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을 쓰는데, 여기서 건물의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건물의 구조하고 종류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건물의 내역이라면 무엇이다?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지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교재 어디를 쳐다보시냐면, 쭉 넘겨서 378페이지. 자, 378페이지를 보시면, 378페이지를 보시면은, 표지부의 기록 예가 있죠.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 접수,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들. 밑에 건물, 그 다음에 어쨌든 얘는 토지니까 건물에서는 뭐만 바꿔주면 돼요? 지목 면적이 면적 대신에 건물의 내역이다. 건물의 내역은 구조와 종류와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그대로 놔두고 보세요. 갑구하고 울구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갑구하고 울구는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갑구에는 뭐를 기록을 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울구에는 뭐를 기록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꼭 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표지부하고 갑구하고 울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등기법이 쉬워집니다. 자, 갑구에는 뭐를 기록을 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더라. 여기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먼저 여기는 순위번호.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일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요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이 내용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에요. 권리자 및 무엇이다? 권리자 및 기타적인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소유권이면은요, 순위번호 1번이고 소유권 보존이면 여기에 소유권 보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쓰고요. 접수가 2021년 11월 29일, 그 다음에 제 몇 호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요 제 몇 호가 접수 번호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늦게는 원인 및 연월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공란으로 놓고요. 권리자 이렇게 쓰면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그러니까 권리자에 대해서는 성명하고 주소하고 무엇을 쓴다?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거고요. 여기 위에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떤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21년 11월 29일. 여기는 접수번호가 이게 제10호라고 하는 것이, 이 제10호라고 하는 것이 접수번호거든요. 제10호라고 하는 것이 접수번호인데 여기는 접수번호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소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지번은 100, 지목은 대,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딱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 건물이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표시번호 1번, 202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지번은 100이고 건물의 구조는, 만약에 건물의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쓰고, 종류는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이라고 쓰고, 면적은 5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표지부가 이제 저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갑구면, 울구는 뭐를 기록하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하니까, 울구는 만약에 1번 해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 목적에 전세권 설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수 쓰고 원인 쓰고요. 권리자의 뭐를 써? 성명하고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쓰고 여기는 뭐가 들어? 전세금도 들어가야 되겠죠. 전세금도 들어가더라. 기타적인 내용이라 하면은 여기서 기타적인 내용은 전세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전세금이 되는 거고요. 저당권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채권액이에요. 그 다음에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이게 기타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378페이지에 채무자가 김동성이라고 써 있죠. 김동성이라고 써 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0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채무자를 쓰는데 저당권의 경우는 채무자를 쓰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채무자의 경우에는 성명하고 성명하고 주소만 기록합니다. 성명과 무엇만 기록한다? 성명과 주소만 기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오른쪽에 집합 건물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377페이지를 보시면 등기 기록에 양식해가지고 등기 기록의 구성은 아까 제 전 시간 어떻게 표지부와 갑구와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표지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표지부 볼게요. 표지부에 뭘 써 있어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건물은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건물의 내역,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건물의 내역이라면 무엇이다? 건물의 내역이라면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번호가 있으면 여기다 같이 뭐도 함께 써주는 거냐면은 번호가 있을 때는 번호도 함께 이렇게 써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갑구와 을구는 똑같아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및 연월일,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등기 대상에 따라서는 표지부의 등기와 갑구와 무엇으로 나눠진다? 을구의 등기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다시 이제 앞쪽으로 올게요. 364페이지. 대상에 따른 분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 소재, 지번, 건물 내역 이것을 통틀어서 얘네들을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부동산의 표시라 그래요. 부동산의 무엇이란다?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의 무엇이란다? 표시 얘기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그래서 그 부동산의 표시에 등기해 가지고요. 이 부동산의 표시는 어디에다 우리가 등기를 해요? 어디에다 등기를 하냐면은 표제부에다 한다 해가지고 무슨 등기라 그래요? 표제부에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표제부에 한다 해서 표제부에 등기라 하고 또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사실에 등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실에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에 등기다 앞으로 저도 수업 시간에 사실에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얘는 어디에다가 표지부에다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에 하는 등기 이것을 권리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표지부의 등기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진다? 권리의 등기로 나눠져요. 권리의 등기는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등기 기록 중에 갑구하고 을구에 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무엇이란다? 갑구, 을구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 부분은. 자, 여기서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이렇게 써 있죠. 중요합니다.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우리가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을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 그래요. 이것을 등기
명의인의 무엇이란다? 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등기 명의인이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그 등기 누구 명의로 돼 있어? 그죠? 누구 명의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면 무엇을 의미한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하면 얘는 뭐예요? 토지의 무엇이다? 표시가 되는 거고, 소재, 지번, 건물의 내역하면 얘는 무엇이다? 건물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이쪽 전세금, 채권액, 지료, 채무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면 권리라고 그래요. 권리의 표시다라고 해요. 권리의 변경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권리의 변경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변경됐을 때 하는 것을 권리의 변경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등기는 대상에 따라서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우리 교재에는 써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무엇? 표지부에 등기하고 그 다음에 갑구, 을구에 등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지부에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좀 전에 이 표지부의 등기는 사실의 등기다라고 얘기했죠. 사실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실의 등기는 표지부에다 한다 해서 뭐 똑같이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표지부의 등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권리의 등기는 어디에다 기록한다? 갑구하고 을구에다 기록하기 때문에 갑구와 을구의 등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표지부의 등기의 특징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표지부의 등기는 얘네들이 바뀌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핵심은 신청의 의무가 있어요. 신청에 무엇이 있다?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신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몇 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냐면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이러한 이걸 우리가 부동산의 표시라고 했었잖아요. 부동산의 표시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가 무엇이 되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소유자가 해야 되겠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는 거니까 표지에 부여하는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고 혼자 가서 하는 거고요. 1월 이내에 해야 될 것이고 1번이면 그 다음 순번은 2번이에요. 그 다음 순번은 3번이에요. 표시번호는 3번입니다.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주등기라 그래요. 그리고 얘는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다시 나올 거예요. 주등기 이렇게. 일단 여기서 가장 핵심은 표지부가 변경이 됐을 때는 무엇이 있다? 신청의 의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법상에서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 다음 권리의 등기는 요런 게 권리의 등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유권 이전한다. 그러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지부는 보통 단독 신청이지만 권리의 등기는 일반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고 주등기로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기등기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나오니까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세요. 주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이 표지부가 바뀔 때 지번이 바뀌거나 지목이 바뀌거나 이럴 때는 손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표지부에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근데 어떤 권리에 등기할 때 전세금을 예를 들어 보면 전세권에서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를 무엇이라 한다? 그걸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권리의 등기를 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그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등기법은 권리를 공시한다 그래서 이쪽이 위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등기 나중에 무효등기를 유용한다라든지 무효등기의 유용이라든지 이거 그냥 들어만 보세요. 권리 추정력이라든지 등기필 정보라든지 인감과 관련된 내용은 표지예부하는 등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지예부와 관련된 것은 무효인 등기를 이용할 수도 없고 추정력도 없고 필증도 주지 않고 인감도 필요하지 않는 건데 권리 등기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교재에서는 그냥 단순히 대상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표지예부의 등기와 갑구, 을구의 등기로 나눠줬는데 뭐 일단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첫 번째 이제 무엇이냐면은 기입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 등기법에 기입등기 그런 말은 없습니다. 변경, 그 밑에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을 하고 있지만 기입등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기입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처음으로 올리는 거예요. 등기 기록에다가. 갑구하고 을구에 처음으로 올리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기입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사항을 등기 기록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를 이걸 무엇이라 한다? 기입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입등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가 갑구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을구입니다. 얘는 갑구고 얘는 을구예요. 갑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게 뭘까요? 소유권 보존이거든요. 갑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을구에는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은 뭔지 몰라도 설정 등기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이 될 수 있겠죠. 2번 해가지고 소유권이 이전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전세권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다. 근데 전세권도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전세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보존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설정, 이전 이러한 세 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기입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입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은 무엇이 아니다? 기입등기가 아니에요. 왜? 새롭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입등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기록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떠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등기 기록에 새로이 기입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기입등기다. 따라서 변경, 경정, 말소, 멸실 이러한 것들은 뭐가 아니다? 기입등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입등기가 아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변경등기.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 자, 변경등기와 경정등기가 있는데 이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는 자,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이것을 시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이것을 시정하는 것을 변경 또는 경정이다라고 하는데, 이때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 요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하고? 변경 등기를 하고요. 후발적 불일치면 변경 등기를 하고, 이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어떤 등기를 하는 것이다? 경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후발적 불일치일 때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원시적 불일치일 때는 무슨 등기? 경정 등기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 있는, 자, 등기사항 요당 저 가지 말고 다 쓸게요.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표지부에 기록되는 거하고, 갑구하고 어디에? 갑구하고 을구에 기록되는 거. 갑구와 을구에 기록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제부에서 토지만 한번 볼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갑구하고 을구에는 두 가지만 봅니다. 두 가지. 권리자. 권리자 및 어떤 게 있었어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라는 게 있었죠. 이해하셨나요? 표제부 갑구 을구 한번 꼭 그려보세요. 그래서 권리자라 하면 권리자의 무엇을 의미한다? 권리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기타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이라든지 채권액이라든지 지료라든지 뭐 존속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볼게요. 이러한 것들을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거야. 등기사항. 이해하셨죠? 이러한 것들을 크게 무엇이란다? 등기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목은 등기사항 맞나요? 등기사항 맞죠? 그 등기사항 중에 이 지목은 일부에 해당하는 거죠. 일부에 해당하는 거죠. 맞죠? 근데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었다? 대로 바뀌었습니다. 전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후발적 불일치 맞죠? 후발적 원인에 어떠한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지목이 대로 바뀌었죠. 그럼 여전히 지목이 대로 바뀌었으면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변경 등기예요. 면적 한번 볼까요? 여기 볼까요? 성명, 주소. 이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맞죠? 그 중에 주소는 등기사항 중에 일부다. 맞죠? 근데 주소가 화곡동이었는데 어디로 바뀌었다? 신월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전거에 따르는.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뀌었다. 이사를 갔으니까 전거한 거잖아.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등기기록의 갑구에서 화곡동에서 뭐로? 신월동으로 바꿔야 되겠죠.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변경등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전세금은 등기사항이다. 맞죠? 그 중에 일부다. 맞죠? 근데 전세금이 1억에서 얼마로? 2억으로 증액을 합니다. 그럼 후발적인 거잖아요. 전세금 증액하는 거. 변경. 후발적이니까 1억에서 2억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변경등기예요. 그럼 경정등기는 뭐냐? 지목은 등기사항 맞죠? 그 중에 일부 맞죠? 근데 지목이 원래 전인데 등기기록 표지부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답으로 되어 있어. 처음부터 잘못 올라갔죠. 전인데 답으로 등기가 됐잖아.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잘못 올라간 거죠. 그거 바로 잡는 게 무엇이다? 경정입니다. 자, 전세금이 1억이에요. 그 전세금은 등기사항 맞죠? 그 중에 일부죠. 1억인데 10억으로 등기가 됐어. 처음부터 잘못됐죠? 이것을 바로 잡는 게 바로 무엇이다? 경정등기더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권리자의 주소가 화곡동인데 주소는 등기사항 맞죠? 그 중에 일부다. 근데 화곡동인데 등기가 신월동으로 등기됐어요. 주소가. 그럼 바로 잡아야죠. 처음부터 잘못 올라갔죠. 그거 불일치가 됐으니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정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정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좀 전에 제가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은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무엇할 수 있다?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은 표지부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얘는 이제 복습이에요. 표지부에 등기잖아. 표지부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월이네? 저기서 1월이네 해야 돼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가야 되는 거니까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고 언제나 주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얘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이해관계 없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고 일단은 여기서는 변경등기와 경정등기가 무엇인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했죠. 그러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경정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게 이거야. 그러면 명의인의 표시 한번 들어보세요. 명의인의 표시라고 하는 건 성명, 주소, 주민번호죠. 바뀌었죠. 혼자 갈까 둘이 갈까요? 이름 개명했어.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해야 되겠죠. 혼자 갈까 둘이 갈까요? 혼자 가야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신청? 상식적으로 봐도 얘는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바뀌었을 때 전세금이라든지 채권액이라든지 지료가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이 권리의 무엇이다? 권리의 변경등기더라 이겁니다. 또는 권리의 무엇이다? 경정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세금을 증액했다. 그러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죠. 혼자 갈까 둘이 갈까? 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변경등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동신청. 일단은 지금 첫 시간이에요. 등기부 첫 시간.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를 알자 우리는? 이 변경등기와 경정등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거. 경정등기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원시적 불일치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정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옆에 보면 여러분들 용어 및 참고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변경등기는 두 개로 나눠져요. 이쪽에다 쓴 건 다시 한번 쓰는 거야. 표제부에서 바뀌는 부분하고 갑구하고 어디? 갑구와 을구에서 바뀌는 게 있는데 을구에 갑구 을구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무엇?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무엇? 변경등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 권리의 변경등기로 구분이 되고 표지부로 바뀌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 하나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 부동산의 표시에 무엇이다? 변경등기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용어 N 참고해 가지고 2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2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요게 바뀌었을 때 이걸 뭐라 그래?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 그래. 이러한 것들이 바뀌었을 때 하는 거 후발적 바뀌었을 때 후발적 원인에서 불일치했을 때 이걸 바로잡는 것을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전세금을 증액했다. 권리의 변경. 지목이 바뀌었다. 표시의 변경. 면적이 바뀌었다. 표시의 변경.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등기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말소 등기. 이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에 대해서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이것을 등기를 무엇하는 것? 기존의 등기를 불일치했을 때 소멸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불일치의 원인은 원시적 불일치이던 후발적 불일치이던 전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됐을 때는 이 권리를 소멸케 하는 거예요. 이러한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말소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말소한다라든지 전세권을 말소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를 소멸케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이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다? 기본적으로 공동신청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와요. 공동신청이고 어떠한 권리를 말소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했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자의 뭐를 첨부를 해야 되냐면은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후발적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냐면은 우리가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이라든지 전세권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이 존재하거든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라든지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했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경우가 후발적 사유예요. 그러면 원시적 불일치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죠. 원시적 불일치는 그럼 뭐냐. 애초부터 등기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등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은 어떠한 무효 또는 취소가 있는 거예요.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해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원시적 불일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말소하는 거예요. 권리를 소멸케 하는 거기 때문에 말소등기는 갑구하고 어디에? 갑구하고 을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 변경등기는 지목이 바뀌거나 면적이 바뀌거나 이렇게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바뀌는 건데 말소등기는 권리를 어떻게 통째로 날리는 거예요. 이거를 통째로 날리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말소등기예요. 통째로 날리는 것이 말소등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1번에 을구의 전세권 설정이다. 전세권자 A가 된다. 그럼 말소등기는 2번에 가지고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무엇해요?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얘를 통째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소등기예요. 아예 다 지워버리는 권리 자체를 권리 자체를 다 지워버리는 게 무엇이다? 말소등기가 되더라 이겁니다. 말소등기.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말소등기란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원시적, 후발적 이유로 인해서 부적법하게 된 경우 그것을 전부 소멸케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 되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면 이것이 원시적이면은 무엇을 하고? 원시적이면 경정등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후발적이면 무엇을 하는 것이다? 변경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등기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전부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 지금 2번이라고 써놨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립된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등기라 그래요? 얘를 주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등기. 말소등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말소회복등기. 이 말소회복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 중에 전부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이것이 무엇이 됐을 때 말소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이를 회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말소회복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부적법하게 그러니까 누가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불법으로 부적법 말소된 거니까 얘는 불법에 의해서 말소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등기가 없어져 버린 거야. 말소가 돼버린 거야. 이거 뭐지? 그랬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게 이게 바로 무슨 등기다? 회복 등기다. 반드시 말소 회복 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요. 따라서 이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무엇을 한 것은 말소 등기를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한 말소 등기는 회복할 수 있다 없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순위번호 2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A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3번 해가지고 2번에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2번에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됐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훅 하고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전세권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은 4번 해가지고 2번에 전세권을 회복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똑같이 2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다시 이렇게 A를 써주는 거야. 회복 등기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의 순위가 몇 번? 2번이죠? 종전 순위로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 등기 효력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회복 등기 효력은 종전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회복 등기 효력은 무엇이다? 종전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얘는 반드시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을 말소됐을 때 이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말소가 어떻게 됐을 때 말소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것을 다시 무엇하는 것? 회복하는 것. 이걸 무엇이라 한다? 말소 회복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용에 따른 분류가 바로 뭐냐면 멸실 등기.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멸실됐을 때,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홍수 등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소멸됐을 때, 이때 하는 것을 멸실됐을 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멸실 등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전부가 뭐가 됐어? 멸실이 됐죠. 그러면 등기 기록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등기 기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어떤 공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 없어졌으니까 부동산이. 그래서 우리는 등기 기록을 무엇한다?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등기 기록을 폐쇄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반드시 부동산이 전부가 뭐가 돼야 돼요? 전부가 멸실이 돼야 되는 거야. 만약에 전부가 아닌 일부가 멸실이 돼버리면 면적이 어때요? 면적이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때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변경 등기라는 거죠. 이럴 때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이렇게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이렇게 나눠집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변경, 그 다음에 경정, 말소, 그 다음에 회복 4개만 정리해 볼게요. 일단 등기사항 다 맞는 거예요.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
일부가 일부는 요 두 개가 일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부는 요게 전부가 되고, 회복 등기는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후발적 불일치면은 변경,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경정은 아니고요. 말소는 맞고요. 그 다음에 원시적 불일치인 경우는 경정이 되는 거죠. 말소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말소 등기는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이거를 가리지 않거든요. 이런 게 차이점 정도를 좀 생각해 보시고,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 쓰는 멸실 등기는 이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가 무엇이 됐을 때, 멸실됐을 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다 합니다. 멸실 등기는 어디에다 해요? 표제부에다 하는 등기입니다. 그럼 표제부에 하는 등기면 바로 이제 뭐가 나와야 돼? 특징이 딱 튀어나와야죠. 신청에 무엇이 있다? 신청에 의무가 있다. 몇 월 이내에 해야 된다? 1월 이내에 해야 된다. 단독 신청이다. 언제나 주등기로 간다.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표제부의 어떠한 등기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은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은 요거예요. 표제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꼭 그려봐야, 그 다음 갑구와 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봐야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려우신 분들은 입문과정인데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요거 기입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에 대한 그 개념 정도만 먼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